불렀어? 네. 빨리 띵 소리 났지? 네. 자, 수업합시다. 4번부터 하면 되죠? 네, 처음 온 친구도 있으니까 4번부터 다시 다 불러줄게. 7번까지. 자, 4번에 4번. 그 다음에 5번에 1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자만 틀린 사람 손. 없죠? 자, 여러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돼. 이거 제일 쉬운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제목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수능에 만약에 그러면은 웃고 즐기시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웠으니까 아마 다른 게 어려웠을 거야. 실제로 18년 9월 평가원 때 제목이 엄청 쉬웠고 주제가 어려웠어. 알겠지? 여러분 주제 가보면 알 거야. 18년 9월 거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자, 요거는 문제가 쉬웠던 이유가 일단 너무 단조로워서 그래. 단조롭고 부정어가 누가 봐도 눈에 뻔하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선지부터 볼게. 1번 Are nuclear power plants really dangerous?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진짜 위험할까? 2번 How to improve our waste disposal system?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까? 좋게 해줄까? 3번 No benefits. 이득이 1도 없다. Nuclear power plants are deceiving us. 야, deceive 무슨 뜻이야? 이거 아직 안 해왔어? 이거 없나? 너 오늘 끝났잖아. 정빈아, 봤어 못 봤어 이거? 봤던 것 같아요. 봤던 거 같아? 그러면 이거 외워야 돼요. 속이다요. 꼭 외워, 알겠지? 그래서 핵 발전소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사실 이점이란 1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unresolved dilemma in dealing with nuclear waste. 그래서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deal with 처리하다. 처리하는 데 있어서 unresolved. resolve가 무슨 뜻이야? 해결하다. 근데 on이니까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 딜레마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 뭘 골라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쓰는 게 딜레마야. 둘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걸 영어로 딜레마랍니다. 알겠죠? 그런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랍니다. 5번 Ignorance is not a blessing. 자, 무시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Policies for nuclear issues. 그래서 핵 문제에 대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사실 5번은 그냥 탈락이죠, 이거.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어야죠. 이거 그럼 뭐 북한 같은 핵미사일 있지? 그런 거 얘기한 거야, 지금 이거. 그지? 5번은 완전 안드로메다죠. 자, 한번 볼게. Radioactive waste disposal has become one of the key environmental battlegrounds over which the future of nuclear power has been fought. 라고 돼 있어. 자, 방사능 폐기물 처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지금 키워드로 시작을 하는데 되었대요. 뭐가? 환경적인 전쟁터의 핵심 환경적인 전쟁터의 하나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놓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대명사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알겠지? 선행사가 없으면 못 쓴다고. 그래서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전치사 넣어서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전쟁터를 넘어.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전쟁터를 넘어서 미래가, 근데 그 미래가 nuclear power, 원자력의 미래를 두고 다퉜다라고요. 다투어졌대. 알겠지? 그러니까 원자력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치고받고 싸웠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탈원전하겠다. 우리나라가 사실 원전 저거 만드는 거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든. 우리가 되게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거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 뜨거운 감자,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는 선행사 잡고 전치사 해석한 다음에 쭉 가면 돼. 알겠지? 간단하게 가시면 돼요. Environmentalists argue that no system of waste disposal can be absolutely safe either now or in the future. 자, 환경 운동가들은 주장한다. 그게 뭐냐면 no system of waste disposal. 그래서 쓰레기 처리의 시스템이 없대요. 그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없대. 지금도 미래에도.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딱 봐도 얘랑 좀 대립일 것 같죠? 그래서 정부랑 핵 산업은 have tried to find acceptable solutions. 그래서 받아들일 만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But in countries where popular opinion is taken into consideration 이라고 돼 있는데 이 popular 너네가 이거 인기 있는이라고 하실 텐데요. popular는 애초에 뭔 뜻이냐면 대중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대중 의견이라고 해서 여론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론이 taken into consideration 고려가 되는 국가니까 이거 무슨 국가야? 민주국가죠. 그냥 but in democratic countries라고 했으면 될 걸 굳이 저렇게 어렵게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보자마자 그러니까 민주국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 그렇게 한 다음에 no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has been found. mutually 무슨 뜻이야? mutual 상호간에 상호 서로, 그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고요. 노가 연달아 나왔죠. 계속 부정으로 시작하고 부정으로 계속 이어나가니까 너네가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as a result, most spent fuel has been stored in the nuclear power plants where it was produced.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 쓰여진 사용 다 된 fuel 연료가 has been stored 저장이 되었대. 어디에?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 발전소에.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렇게 하라고요. 관계부산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게 생산되었대요. 그러니까 생산을 한 데에서 저장을 했다는 거지, 폐기물을. 그지?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서 this is now causing its own problems as storage ponds designed to store a few years waste become filled or overflow. 자, 이거 구문 잠깐 좀 볼게요. 구문 독해할 때 해석이 좀 안 된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잘 봐봐. 이것은 이제 지금 causing its own problem, 그것 자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래. 뭐로서의 문제? as storage ponds. 펀드는 연못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저장소라는 뜻이야. 그래서 저장소가 자 디자인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디자인했다라고 했었을 거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어 없죠. 투부정사 왔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과거분사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디자인 되니까 여기서 끊어 그럼 니네가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요게 주어져. To store a few years waste. 몇 년간의 폐기물을 저장하도록 설계된 저장소는 되었다. 이렇게 알겠지? 주어라는 동사가 유리되어 있지, 멀리 떨어져 있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득 찼거나 이미 넘쳐 흐르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one avenue. avenue가 무슨 뜻이야? 너네 그냥 큰 도로 있지? 막 8차선 도로, 10차선 도로 그런 게 avenue야. 그래서 avenue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도로인데 그거를 은유적으로 보통 어떻게 쓰냐면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지? 요지에서 했을까 저거? 그지? 자, 한 방법은 그게 뭐냐면 has been explored. 여태까지 탐험이 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알아낸 한 방법은 뭐래? It's the reprocessing. reprocess 뭐야? 재가공. 그지? 재가공을 하겠대요. 이미 쓰여진 연료를 뭐 하기 위해서? Remove the active ingredients. 그래서 지금 활성화된 핵 원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재가공을 하겠대. 그러면 안전할 거 아니야. 그지? 해결책 나왔네? 근데 니네가 딱 봐도 여기서 해결책 줘버리면 어떡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럼 주제가 두 개잖아, 그지?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쭉 보니까 Some of the recovered material can be recycled as fuel. 원료로서 재활용이 될 수 있대. 회복된 원료가, 원료 중 일부가. 그러니까 뭐야? 리프로세스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쓸 수 있다고요. 그걸 핵 원료로. 그지? 좋은 점 얘기했지. 그래놓고 갑자기 The remainder must be stored. 나머지는 반드시 저장이 되어야 된다. Safely, 안전하게. 뭐 할 때까지? It has become inactive. 이게 비활성화 될 때까지 계속 쌓아놔. 이거 400년인가 쌓아놔야 되는데 400년. 그 방사능 저 폐기물 처리 있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후쿠시마 있잖아. 원전 터져가지고 걔네 그거 계속 막 새고 막 그랬잖아. 그거를 원전에다가 다 박아놨는데 얘네가 이게 가득 차니까 얘네가 뭐라 했었냐면 이거 이제 우리 동해에다가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저번에.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나서 내가 신문을 안 읽은 지 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쨌든 풀어버리겠다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죠. 그 다음에 but reprocessing has 멋이네. 근데 잘 봐. 여기 쭉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하더니 좋은 거 찾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안 좋아요.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흐름 놓치지만 않았으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마스터키를 어디다 잡았냐면요. 여기다 잡았어. 왜 마지막에다가 했는지 알겠죠?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셨어야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좋다는 건가? 그래가지고 설마 1번 한 친구들은 없어야 됩니다. 아 그래 나 안 위험하다는 소리구나. 이러고 1번 하시면 큰일 나야겠지. 끝까지 읽어 뭐 얼마 안 되잖아. 그지? 하지만 재가공하는 것은 has proved
비싸고 그 다음에 exaggerbate는 너네 각주 달렸을 텐데 외워놓으면 좋은 단어야. 왜냐면 비문학에서 정말 자주 써.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내가 영자신문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어. 저 단어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xaggerate 악화시키다면 악화를 시켜요. 문제를 of disposal 처리하는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기만 하고 비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계속한 거죠. 뭐 하기보다 그것을 돕기보다 그것은 당연히 reprocessing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본 돕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따라서 it too 이것 또한 대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하면 돼요. 끝에까지 계속 세모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왜 어딨어? 4번 unresolved dilemma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답이 4번입니다. 해결되지 않았다. 자, 이건 선지 분석할 의미가 없죠. 이거는 정답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냥 선지 분석은 생략하고요. 여기도 그냥 부정어만 처리하고 바로 넘어갈게. 이건 쉬웠던 문제니까. 자, deceive 몰랐던 친구들은 꼭 외워야 돼. 자, radioactive waste disposal이 키워드 핵심 소재인데 no라고 얘기하고 problems라고 얘기하고 맨 끝에 unacceptable이라고 하지. 그래서 계속 부정 흐름 유지된다만 잡으시면 돼요. 알겠지? 끝. 그래서 여기쯤만 조심하면 돼. 여기 부정 얘기하는 거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5번. 여기 그 문제인데 내가 OT 때 클라우드 그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 그거 이 문제야. 그게 이 문제야. 실제로 내가 이때 당시 17년도에 애들 가르칠 때 클라우드 했는데 뭐 맥주라고 지랄하지 않나 막 이래가지고 요거 클라우드가 동사잖아. 그치?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품사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너네 그 투부정사 있죠?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배웠지. 사실은요, 저게 그 품사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지금 뭐 얘기하기 시간 없었고 애초에 영어는 품사가 안 정해져 있어. 클라우드 봐봐.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 무조건 뭐 해야 돼? 무조건 동사 해야 되지. 그럼 얘 동사라는 거죠. 영어는요 위치 언어라 그래. 위치 언어. 위치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져.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그 단어만 갖고 있으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반대로 영어보다 어려운 건 뭐냐면 너네가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조합을 해야 돼. 그래서 어울리는 걸 같이 섞어야 돼. 그래서 영어를 배우던 애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우리는 그 조합을 할 때 레고들 있지 쫙 그걸 다 외우고 있거든.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그거 있지. 이걸 다 보조용어이라 그래. 우리는 이걸 다 외우고 있으니까 합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영어권 애들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외워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우리가 단어 외울 때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단어 외울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클라우드가 동사로 갔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너네가 따로 또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요. 그냥 확장시키면 돼. 클라우드가 구름이잖아. 구름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죠? 해를 가리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동사로 쓰면 뭐뭐를 가리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너네가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만 기르면 돼. 그래서 저거를 어려운 말로 영변화라 그래. 영변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쓰임과 품사가 자꾸 막 지멋대로 바뀌는 거. 이것 때문에 영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게 영어가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지문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 영변화를 너네가 보고 익숙해져야 돼. 클라우드가 지금 캔 뒤에 나왔으니까 클라우드는 구름이 아니라 가리다라고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센스를 익히는 게 영어 공부의 핵심이야. 알겠죠? 다른 것도 아니야. 지금 평가원 기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교수님들은 너네가 이 영변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그래서 내가 OT 때 강조했던 거야. 그래서 1번에 How information overload. overload는 로드가 쉽다지. 근데 오버하니까 지나치게 싫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과부하, 과중화라고 하시면 돼요. 정보의 과부하가
너의 판단을 막을 수 있다, 가릴 수 있다, 해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알겠죠? 2번 multitasking increases your working memory. 너의 작동 기억을 멀티태스킹이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는 게 증가시켜 줄 수 있다. 3번 how to prevent information flood. information flood가 뭐야? 정보 홍수지.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건 같은 말이네. 그치? 내가 얘기했잖아. 평가원 교수님들은 절대 선지 하나로 탁 찍어서 너네 맞출 수 있게 안 한다고. 유의어로 선택지를 여러 개 준다고요. 그래서 이거 3번 고른 애도 있어. 10%라고요. 3번 고른 애가. 왜? 인포메이션 플러드만 보고 달려든 거야. 정보 홍수를 막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여길 봤어야 되는데 얘는 이것만 보고 푼 거야. 이거 3번 고른 애들. 4번도 봐봐. Do flashing screens reduce information overload? 자 여기 또 나왔죠. 그러니까 벌써 3개 줬죠. 그지? 그래서 놀랍게도 정답률이 그래서 선지 선택률이 얘가 10이고 얘가 12야. 이거는 뭐 10%도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고른 애들 다 뭔지 알겠지? 다 뭐해? 키워드만 보고 달려드는 거야. 자, 정보 과부하를 줄이는데 뭐래? flashing screens. 그 막 플래시가 번쩍인다는 뜻이거든. 막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스크린들 있지. 그러니까 그 너네 뭐 주식 거래소 같은데 보면은 막 모니터 막 이렇게 되게 빠르게 숫자 막 지나가잖아. 그런 거 얘기한 거야 지금. 알겠지? 빠르게 지나가는 스크린이 정보 과부하를 줄여줄 수 있대요. 5번 이모셔널 저지먼트, 감정적인 판단. 그게 바로 성공적인 브로커, 그 중개인들 있지? 주식 중개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5번은 그냥 선지만 읽어도 뭔가 아닐 것 같지 않냐? 자, 이거 틀린 사람. 너 3, 4번 했지? 이건 다 읽었는데 선지 가서 털린 거지. 이해했어 이거? 인포메이션 그 정보 그 홍수는 건 잡았는데 일상은 우리나라가 참았죠. 그러면은 뭐 아예 잘못 읽었나 본데? 한번 볼게. If you ever see the bank of flashing screens at a broker's desk, you have a sense of the information of what they are up against. 뱅크 보자마자 은행이라는 사람. 브로커니까 뱅크 은행이겠구나 했지 니네. 뱅크는요 원래 핵심 뜻이 뭐냐면 뱅크가 이제 덤이 내진 층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왜 은행이냐면 그냥 옛날로 생각해봐. 지금 같은 막 전자화된 은행 말고 옛날 은행 해리포터 생각해봐. 해리포터 다 봤냐 근데? 해리포터? 너무 옛날이냐? 내가 초딩 때 나왔으니까 맨 처음 1탄에 그 막 해리포터 보면은 막 돈이 막 이렇게 진짜 쌓여 있어. 옛날에 은행은 돈을 이렇게 막 쌓아서 저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뱅크가 은행이야. 돈을 더미로 쌓는 데라고. 알겠죠? 그래서 저 더미층이라는 뜻에서 파생돼서 너네 그 강둑 있지? 둑을 이렇게 쫙 쌓잖아. 그래서 강둑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은행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알겠지? 뱅크가 은행이 아니라 원래 뜻은 덤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 알겠지? 그래서 너가 본 적이 있다면 뭐를 The back of flashing screens 빠르게 지나가는 스크린의 더미. 그 막 주식 중개소 보면 막 화면 엄청 많잖아, 그지? 그거 막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그 더미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너네 뉴스 생각하시면 돼. 그 중개인의 책상에 You have a sense of the information overload. 그래서 너는 알게 된다. 정보 과부하를. They are up against. They는 브로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브로커들이 be up against는 뭐뭐에 맞서다, 내지 뭐 직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직면한 정보 과부하, 그러니까 중개하는 인간들이 겪는 정보 과부하를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when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a company, for example이나 예시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위 아래 연결해서 똑같다. 그러니까 for example을 보자마자 너네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야? 앞에랑 똑같은 얘기 하겠구나. 이거 비문학에서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그들은 take into account. 이거 뭐야? 했었지 이거. 왜 안 나오지? 이거 하지 않았어? 뭐를 고려하다.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온다. take into account. 그래서 중개인들은 아마도 take into account. 고려할 것이다. The people at the helm. helm이 이게 이렇게 소나기 이렇게 탁 쥐는 거 얘기거든. 그러니까 실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the current and potential size of its market, 그 시장의 지금 그리고 미래의 크기. net profits, net은 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순이익. its past, present and future stock value. stock value는 주식 가치라는 뜻이야. 스탁이 주식이 알겠지? 그래서 among other pieces of information, 그 다른 모든 정보들 사이에서 얘네는 딱 이런 것만 보면 돼. 이런 걸 고려하는데 근데 고려할 게 엄청 많죠. 그지?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뭐야? 아 오버로드구나 라고 연결하면 되는 거야. 아 얘 많이 생각하겠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weigh가 뭐야? 저울질하는 거야. 무게 재는 걸 weigh라고 해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무게를 재다. 그러니까 저울질한다. 어느 게 더 좋은지 저울질한다는 거 뜻이야. So weighing all of these factors can take up so much of your working memory. Take up은 뭐냐면 차지하다는 뜻이야. 차지하다.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 요인들을 무게를 재는 거, 저울질하는 것은 너무 많이 차지할 수 있다. 너의 작동 기억을. 보이십니까, 소대? 이제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것은 된다, overwhelmed, 압도된다. 그러니까 뭐야? 너무 흘러 넘친다, 과부하가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버로드랑 overwhelmed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 소대 공부만 잘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렵게 나오면 소랑 대시 엄청 멀어. 알겠죠? 나중에 우리 고난도 문제 풀이할 때 지금 트렁크잖아. 너네 내 교재가 4단계거든. 그래서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드랑 트렁크잖아. 그다음에 이제 브랜치에서는 빈칸추론, 순서별, 문장삽이 이런 거 할 거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리프거든. 나뭇잎. 거기 가면 뭐 사관학교, 경찰대학 어려운 거 할 겁니다. 근데 거기 경찰대학에 작년 사관학교 문제가 어떤 미친 문제가 나왔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이거든. 거기. 근데 소 대신 소 여기 있고 대 여기 있어. 아 그거 조만간 볼 겁니다. 알겠죠? 조만간 아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너네 9월 평가원이겠다. 시간 빠르죠? 아마 그거 보고 있을 때 9월 평가원 하고 있을 거야. 시간 얼마 안 남았지? 벌써 270을 깨지려고 하고 있죠. 그죠? 이제 이번 주에 재수 정규반도 런칭했고, 그지? 그 어제 추합 끝났대. 서울주요대학 어제 추합 다 끝났다고 하거든. 그래서 작년에 가르쳤던 고3이 다 재수 선언했어. 나한테 다 전화했어. 쌤 저 재수해요. 뭐 재수하는 건 죄가 아닌데 뭐 나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거 해설 다 하고 그 지금 하려던 얘기 좀 해줄게. 정신이 바짝 들게 해줄게요 제가. 자, think of having piles and piles of papers, sticky notes, and spreadsheets strewn about your desk, and you get a picture of what's going on inside the brain. 영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3개밖에 없어. 형성문, 의문문, 명령문, 꼴랑 이거 3개야. 그래서 얘네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얘네가 짜증내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청유문도 있고요. 되게 많거든. 너네 뭐 영어에서 감탄문 하잖아. 감탄문 그냥 형성문의 한 일환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되게 많아. 왜냐면 우리는 보조용어를 다 레고처럼 그냥 쌓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너네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너네가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영어가 한국어랑 너무 달라서 그래. 알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애들이 한국어 배울 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알겠죠? 그래서 영어 때문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너네 왜 그러냐면 너네가 만약에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겠다. 그냥 말 그대로 대기업 가고 막 그런 거 있지. 그냥 돈 많이 따박따박 벌고 그런 거 하고 싶으면은 영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나보다 한 10년 전 선배들은 토익 점수가 900점이다 하면 스펙이었어. 와 영어 진짜 잘하네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우리 세대는 다 8, 900이니까 인서울 문과 애들은 웬만하면 다 8, 900일 거야. 내 친구가 저번에 얘기했나? 그 교과 하트렉스 거기 1000대 1500대인가 그거였는데 걔 한 명 뽑는데 거기 붙었는데 걔가 2차 면접 때 면접관이 그랬어. 왜 토익 점수가 있다이래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토익 점수 왜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걔가 780이었거든. 780도 근데 거기다 문과인데 780이다? 그러면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너네 스트레스 줄 거거든? 그럼 너네가 혹여나 특히 이과생들은 그러는 경우가 많죠. 아 나 영어 싫은데 영어 자신 없는데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너네 지금 한국어 고사하는 거 문제 없지? 그러니까 한국어를 고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 너네가 언어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야. 문맹도 아니고 다 쓰잖아. 글로 쓸 수 있고.
기본적인 언어적 스킬, 사고 방식 다 있는 건데 그게 다만 어떻다? 영어랑 달라서 그런다. 그래서 내가 고3이니까 중학생들은 이런 거 막 다 가르쳐줘. 그냥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근데 너네는 지금 솔직히 영어 잘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잘 보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수능은 수능대로 그냥 가시는데 내가 중간중간 이렇게 틈틈이 영어 원리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럼 그거 꼭 기억했다가 너네 내년부터는 이제 토익 하셔야 되죠. 그럼 토익, 토플, 탭스, IELTS 이런 거 하실 거야. 그리고 특히 유럽으로 나 유학 가야 된다 그러면 IELTS나 토플은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취업하실 땐 토익, 토익 스피킹, 뭐 오픽 막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이 니네 미래야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는 아마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평생 괴롭히실 거고, 일단 니네가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는 미국이 안 망할 것 같아.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영어가 계속 사람들이 영어를 이렇게 쓰다 버릇했는데 그게 갑자기 한순간에 휙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시험 영어는 270일만 참으시면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영어가 나올 거야. 그때는 이제 이런 걸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고, 형사문은 어쨌든 주어 동사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리고 마침표 찍으면 되는데 의문문은 뒤집어요. 너네 그러니까 의문문이 이게 도치구문이야. 도치가 뭐야? 의도적 뒤집는다는 뜻이야. 너네 문학에서 하잖아. 그지? 특히 도치 자주 나오는 데가 어디야 문학에서? 고전시가입니다. 알겠죠? 내가 왜 고전시가를 외우라고 하냐면요, 고전시가는 뻔하기 때문에 너네가 외워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문제가 풀려. 너네가 특히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뭐 이런 거 나올 때 맨 앞에 문제가 그거잖아. 그거 풀 때 너네가 실컷 시 다 읽고 내려와서 다시 보고 다시 올라와서 또 그거 찾죠? 그런 짓을 안 해도 돼. 고전시가를 외우면. 근데 외우라는 게 영어 단어 외우시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뭐라고요? 그냥 계속 퀵퀵퀵 하면서 자투 시간 때. 알겠지? 그렇게 하면 내가 단언컨대 고전시가 틀릴 일 없을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국어 잘 보고 싶은 사람들은 생각의 발상을 바꿔야 돼. 니네가 비문학을 빨리 풀 리가 없어. 절대로. 그건 착각이야. 알겠죠? 그냥 국어를 아무런 짓거리도 안 했는데 2등급이 나온다. 그럼 걔는 기본적인 사고력이 좋은 거라서 애초에 비문학을 잘 풀 거야. 비문학에서 시간 줄이는 게 아니라 국어는 화작 내지는 언매, 그 다음에 문학에서 줄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명심해야 돼. 그래서 문학하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치잖아. 이게 도치야. 왜 도치했겠어? 실컷 SV에서 가는데 뒤에 물음표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읽어야 되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을 뒤집는 거야. 알겠지?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되죠. 그지? 그래서 뭐뭐 해라. 그리고 너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접속사 엔드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내지는 5월이면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거는 그냥 뭐 공식화 하셔도 돼요.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식화에 외워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래서 think of, 생각해봐, 그지? 그리고 저기 end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생각해봐. 너가 더미 사일 이렇게 더미 쌓이는 거. 그래서 더미에 더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보고서 스티키노트 그거 그걸 뭐라 하지? 잠깐만. 포스트잇.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는 그냥 너네 엑셀을 스프레드시트라고 하거든. 계산서를 하시면 돼요. 계산서 같은 걸 네가 갖고 있다 생각하면 이만큼 책상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뭐야? PP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바웃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책상에 여기저기 이렇게 흩날려 있다는 뜻이야. 이거 그 얘기야. 어바웃은 뭐라고요? 핵심 뜻이? 여기저기. 알겠지? 효진이 이거 앞에서 설명했거든. 요지 그쪽? 그거 강의 들으면 알 거야.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어바웃은 여기저기에. 그래서 여기저기에 네 책상 여기저기에 막 흩날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 그림을 이해하게 될 거죠. 너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과부하 터졌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치? 뭐 얘기하는 거야? So when information overload is working memory this way, it can make blockers and the rest of us. 그래서 정보 과부하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면 브로커를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 우리들, 그러니까 브로커 예시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시 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스크랩이 무슨 뜻이야? 파기하다, 버리다. 이거 그거야. 예를 들면 신문에서 뭐라 하냐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했다 할 때 스크랩 쓰는 거야. 알겠지?
scrap이라고 하시면 돼요. 파기하다. 그래서 of the strategizing, strategy가 전략이지. 그러니까 strategize는 전략화하다, 전략을 세우다. 전략 세우는 모든 거를 scrap 갖다 버린대. 그리고 analysis, 그러니까 전략이랑 분석 싹 다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는 싹 다 그만두고 결국 뭐 한다? Go for는 선택하다는 뜻이야. emotional, 감정적인 언어. 겉은 사실 너네 내장이라는 뜻이야. 내장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 본능적인이라는 뜻이야. 본능적인. 그래서 본능적인이라고 단어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본능적인 내지는 직감적인,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 있지? 그걸 got이라 그럴 것. 그래서 그런 결정을 오히려 하기 쉽다.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인포메이션 오버로드가 생기면 우리는 레셔널이 아니라 이모셔널로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래서 저지한다. 이 부정어를 갖고 오시면 되고요. 3번은 정보 홍수를 막는 법이 되잖아. 막는 법이 어디죠 여기?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휩쓸린다라고 얘기했지.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거 못하게 할지 알려줄게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정빈이는 지금 계속 틀리는 거 보니까 너 옛날 독해 습관이 아직 안 버린 것 같아. 너 되게 빨리 풀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 2분 넘게 걸렸어 그럼? 1초 넘게 걸렸어. 어? 예. 그래? 그럼 오히려 더 심각한 건데요. 그럼 공부 좀 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건데 이 세 개를 갖고 풀면 안 돼. 수능 공부할 때 있잖아. 수능 공부할 때 되게 어려운 애들이 뭐냐면 내가 고3 때 너랑 좀 비슷했거든. 내 세상으로 지문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와. 나중에 너가 뭐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수능에 그 삐져나가는 애들 있어. 근데 8개월만 참아. 8개월만 그냥 여기에서 하는 것만 딱 너가 찾아내는 거 하셔야 돼요. 너 자꾸 지금 선지 고르는 거 보니까 다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거든. 다 읽어놓고 다 이상한 헛발질하고 이거 다 너가 네 세계에 갇힌 거야 이거. 그렇게 푸시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좀 해보시고 일단 해보다가 내가 한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개별로 찾아와 다시 알려줄게. 자,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오버로드가 키워드죠. 여기 키워드고 빨간색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 얘들아. For example 나왔으니까 예시 같다, 앞뒤 똑같은 거 잡으면 되죠. equal. 그리고 overwhelmed. 이게 이거랑 그대로 똑같은 말이죠. 그랬더니 맨 끝에 scrap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emotional 내지는 got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모가 선지 1의 부정어 클라우드와 대응한다. 부정어 알겠지? 클라우드를 너네가 부정적으로 인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맨 끝에가 세모로 시작했으니까. 됐죠? 정빈이랑 승기는 대학 정했어? 지금 대학 안 정한 게 너네 둘,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정한 게 너네 둘일 텐데. 얘기 들었죠? 저 초반에 얘기 들었잖아요. 야, 거기 갈 거야? H대학교? 네? 그거 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거? K대학교인가 그럼? 한국인가? 어쨌든 여기 니네가 지금 얘기한 6명 다 대학 아니까 마지노선이 거의 거기야. 그러니까 상위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야 돼 무조건. 모의고사를 쳤는데 반에 3등 안에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위험하실 겁니다. 나는 항상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고3이 되면 두 부류의 의견을 들을 거야. 두 부류인데 첫째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간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의고사는 무슨 모의고사랑 수능은 다르다. 이렇게 두 개를 들을 겁니다.
되게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교육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공교육에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럴 거야. 너네 가면 야 니네 3번물과 중요해. 수능 때까지 쭉 가니까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학원을 가시면요. 모의고사 뭐 너네 이제 뭐 2학년 때 봤던 11월 모의고사 그거 딱 가져가. 괜찮아요. 뭐 수능 때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래서 이게 공교육 마인드, 사교육 마인드입니다. 솔직히 불편한 시 얘기해줬잖아. 또 한 번 얘기해줄까? 5년 동안 강의하면서 한 번도 성공한 사람 없다고요. 제가 가르치면서. 진짜 네. 얘기했잖아. 작년에 6명 갔는데 6명 전원 재수한다 해서 하잖아 지금. 그 중에 2명은 수시를 붙었어. 근데 안 가겠대. 한 명은 성공해야 되고 한 명은 경기권인데 내가 이름 까먹었어. 안양인가 번양인가 그랬을 거야. 안 가겠대. 마음에 안 든대. 그거 잘했다. 재수해라 라고 얘기했죠. 너네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 근데 나는요, 너네가 처음에 와서 나한테 상담하잖아. 입학 상담 하잖아. 그럼 딱 보여. 얘가 어디까지 갈까. 근데 거기에서 벗어난 애를 그러니까 나한테 신선한 충격을 준 애가 없어. 한 번도 50명을 강의하면서. 그리고 이제 너네 지금 내가 한 20명 강의하니까 이제 나는 70명 강의하게 되는 거잖아. 70명을 강의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죠? 재수하고 삼수해도 사실 그러니까 너네 특히 서연부는 삼수생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대학 네임밸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수생 비율이 엄청 많아.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거 너네 그냥 굳이 비하면 뭐냐면 헬스장 같은데 막 이렇게 펑 터짐에다가 살 쭉 빠진 거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놓지. 그치? 그걸 광고하잖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하고 헬스장 들어가면 그대로 다시 나오죠. 딱 한 번 가고 그 이후로 그냥 헬스장한테 돈 바치잖아 우리. 나만 그런 거 아닐걸? 다 그럴걸? 그거랑 똑같아 이거. 너네가 불안하니까 인터넷 강의를 들을 거고요. 너네가 불안하니까 여기 학원에 앉아 있는 거고, 너네가 불안하니까 독서실 가고 막 이러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보면 얘가 성적이 오를지 안 오를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지 혼자 하는 비율이 높다. 그럼 얘는 무조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히 인터넷 강의 커리큘럼 타지 말라고 그러거든. 특히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심해. 뭐 예를 들어 나는 문과니까 사회탐구를 얘기를 하면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압도적 1타 강사가 이기상 쌤이라고 있어. 그 사람 거를 그냥 들으면 돼. 그냥 그 사람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거든. 요즘은 프리패스라고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난 프리패스가 없었어 그때. 그래서 그 사람 거 인근 다 들어야 돼. 그 사람 거 다 들으면 한 4, 50만 원 이렇게 들거든. 근데 니네가 그 펜싱 때문에 그거 막 듣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 일단 재밌고 일단 뭔가 아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등이니까 믿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격생들 수기. 기상쌤 덕분에 50점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기상쌤 강의뿐만 아니라 너네가 시중에서 사는 책들 뒤에 다 막 써있지. 국어의 기술을 본 덕분에 제가 성적이 20점이나 올랐어요. 막 이런 거지. 그게 내가 될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너네는 좀 이 슬픈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수능을 다 처음 보잖아. 수능을 처음 보니까 너네가 막연하게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을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자살하거든 사람.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일이 오늘처럼 똑같이 지옥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든데 여기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야? 273일만 참으면 되거든. 272일인가? 딱 그거 참으면 271. 71이야? 그럴걸요. 언제 또 줄었대? 나 엊그제 봤나? 71이야 벌써? 271일만 참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버티는 거야. 군생활도 그래. 638일이었거든 공무일이. 나 638일째 되는 날부터 계속 셌거든 나. 진짜 590일인가 남았을 때 진짜 자살하고 싶더라. 안 줄어 막 하루하루가. 그래가지고 너네가 생각해봐. 271일만 지나면 끝나는 건데 재수해서 그게 500일이 될지 누가 아냐고. 끔찍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월급반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월급반 애들은 너네보다 좀 이렇게 다 좀 더 어두웠어.
이제 지친 거지. 쉽게 말하면. 너네도 지금 되게 지쳐 보이는데 어제는 유난히 지쳐 보이더라고 애들이. 한 2주 동안 설날도 껴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말 듣고 변하는 애가 있을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위한 헌사야. 그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요. 지금 내가 18명이네. 지금 내가 18명 데리고 있어. 백스강에서. 근데 그 18명에서 한 명만 바뀔 겁니다. 성적이. 노량진에서도 공무원 막 준비한다고 거기 500~600명 앉아있잖아. 거기서 2명 붙거든. 2명 붙어. 그러니까 너네 대형학원 안 가봤지? 대형학원. 그러니까 재수하면 혹시 갈 수도 있는데 대형학원은요. 그러니까 너네가 근데 인강으로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잖아. 카메라랑 강사랑 거리가 지금 나 저기 카메라 저기 있지? 이거의 3배야 이 거리에. 저 끝에 있어. 엄청 끝에. 거기에 거의 막 1000명 들어갈 수 있고 그러거든. 근데 거기서 2명 붙는다고요. 메가스터디 다닐 때도 그 우리 장학금 400만 원 주는 그 장학제도가 있었거든. 내가 기억하기로는 4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학원에 막 900명, 1000명 다녔었거든. 거기에서 40명인가밖에 안 돼. 900명, 1000명에서 40명입니다. 계산되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은 게임이야. 니네가 생각해봐. 지금 너네 이거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상관없는데 국어랑 수학, 사회, 과학 탐구는 1등급 맞으면 4%만 해둬야 돼. 너네가 지금 응시생이 그냥 대충 45만이라 때려봐. 45만에 곱하기 4 해보시라고요. 0.04 얼마 나와? 그죠? 한번 해볼까? 18,000이야? 18,000명을 들어야 돼요. 18,000명. 너무 크니까 안 와닿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반에서 3등 들어야 인서울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도 아니야. 가능할 수 있다. 반에서 1등 하셔야 어디 가실 수 있냐면요. 건동홍 이성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동홍은 무조건 부실 거야. 건국대는 좀 위험하다. 동홍은 부실 거고 건대는 조금 봐야 돼. 1등이면. 알겠죠? 빡세다니까. 그래서 이거 얘기한 김에 그래서 이거 정리해줄게.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내가 여태까지 본, 그러니까 나도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수험생활 2년 했고요. 그리고 5년 가르쳤죠. 7년 했어. 7년. 7년 동안 고3이었어. 7년 고3. 네, 하세요. 자, 7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1번의 경우가 몇 %냐면요. 90%입니다. 1번의 경우가 변화가 크게 없어. 90%가. 왜냐면요. 왜 90%가 다 저러냐면 일단 첫째, 너네는 공부량만 늘렸어. 공부하는 방법은 그대로인데 공부하는 양만 늘어난 거야. 이해돼? 내 말? 그러니까 너네 지금 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 학원 다니는 거, 인터넷 강의 듣는 거 이거밖에 없을걸? 지금 플래너 봐도 그래. 일단은 지금 얘네가 인강 듣고 있고 학원 다니고 있고 학원에서 숙제, 인강에서 하라고 한 과제 이런 거 하고 있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는 지속된다? 니네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것만 합니다. 인강을 다 들었어. 그래놓고 너네 뭐라 하면 아직 개념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 또 다시 돌아가. 그 인강 또 듣고 있어. 그럼 이제 자신감이 생기겠죠. 2회차 돌렸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 그럼 2점짜리는 맞죠. 3점짜리도 맞고. 근데 4점짜리 어려운 3점을 못 푸니까 너네가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쫄아. 내가 생각했을 때 개념이 완성이 안 됐구나. 다시 돌아가. 이거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 제일 심하죠. 그리고 3회독 합니다. 그러고 딱 끝났어.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 3점짜리 또 안 풀니까 너네 1등급 살벌하잖아. 물화생지 그 다음에 사회탐구 그 4개 탁구 얘네들 다 1등급 맞으려면 사회문화 제외하고 50점입니다. 50점을 맞아야 돼. 1등급 맞으려면. 근데 너네 분명히 하나씩 2개씩 틀린다? 분명히 틀릴 거야. 6월 평가원 때 니네가 9월 평가원 되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 사회탐구랑 과학탐구거든? 근데 가서 깨져와. 그 재수하겠다고 선언한 6명 중에 한 명이 6월이랑 9월 때 한국지리 1등급 떴거든? 1. 근데 수능 때 4등급 떴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 정말이야. 이거 왜 그래? 공부를 지 혼자 해야 되는데 지 혼자 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이기성 쌤이 앞에서 강의 쭉 하고 있으면 그때는 아는 거 같죠. 내가 지금 수업하면은 테이크 인투 어카운트 어디서 들었는데 뭐였더라? 하다가 내가 설명해서 맞다 그거지 하고 너네 내일 가면 또 증발한다니까. 문제는 그게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전화할까? 전화 와서 수능 치다가? 아니잖아. 내가 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주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수능은. 수능 플레임이 뭐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에서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 니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겠다는 시험이야. 굉장히 불공평하고 굉장히 부당한 시험이야 이거. 영어가 왜 절대평가됐냐면요, 일반적인 서민들이 도저히 깰 수 없는 벽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야. 대치동 애들 수능 초등학교 1학년 때 끝나. 미친데요. 거기 정신이 나갔어. 중학생 때 토플 탭스 안 하면 머저리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그냥 좀 우리랑 세상이 다르죠. 근데 걔네가 다 헤쳐먹으니까 절대평가 바꾼 거야 진짜로. 내가 제주도 살았잖아. 제주도 애들은 영어 진짜 못해. 심각하게 못해. 수학은 전국에서 1, 2위 다투는데 광주랑. 그래서 나 거기서 8등급이었거든. 근데 일산대지고 가서 5등급 됐어. 그냥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거기서 8등급이었는데 그냥 전화가 왔다고 그냥 5등급을 오르다 떡상했어. 수학 슈퍼 잘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정도 수학을 잘하는데 영어를 진짜 못해. 이 경차가 장난 아닌 거야. 애초에 불공평한 시험이야 이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논술 클럽 다니고 독후감 막 이런 거 쓰게 하고 책 많이 읽게 하면요 국어 공부 안 해도 되거든. 근데 너네 반에 꼭 한 명씩 있어. 국어 그냥 아무 짓도 안 하는데 1등급 나오는 애들 분명 있을 거야. 걔네 왜냐면 독해가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비문학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문학을 1시간에 흘러넘치는 거지. 그래서 잘 보는 거야 걔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비문학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면 8개월 만에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전략을 바꾸셔야죠. 그거는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하는 거고. 만약에 난 책 많이 안 읽었다. 난 논술 클럽 다닌 적 없다. 난 사고력 기본적으로 젬병이다. 하면 문학부터 건드려야죠. 문학을 줄이면 되잖아 시간을. 그리고 비문학 풀면 되잖아. 그죠? 왜 남이 하던 걸 그대로 따라하냐고요. 너네마다 맞는 전략이 있어. 근데 그런 걸 사고하지 않고 그냥 받아 적는 거야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저번 주에도 마스터키 내가 써주면 뭐해. 그거 받아 적지 말라고. 이거 내신 아니잖아. 니네가 써와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공부하는 거잖아. 멍청이는 나가 죽어라라는 시험이야 이거. 너네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어. 하루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10시간 하는 거 그거 유지할 수 있으면 내가 존경한다고 했잖아. 난 못했거든. 나는 7개월 하고 끝났어. 6개월? 6개월 정도 버티다가 못해먹겠어서 결국 포기했거든. 그래서 수능 끝날 때 공부 많이 못했어. 번아웃 와가지고. 그게 더 멍청한 거야. 내가 유일하게 한 실수가 수능 때 그거야. 근데 유일하게 잘했던 건 뭐였냐면 고3 때랑 다르게 했던 게 뭐였냐면 혼자 했어.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숙고를 했다고. 내가 생각한 게 맞나 먼저 판단을 하고 한 달 또 해보고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갔거든.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랑 모르겠으니까 가서 물어봐야지 하고 물어보는 거랑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 그래서 니네 와서 질문하는 거 보면 얘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거든. 되게 피상적인 거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이거 해석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도 있어. 그럼 이거 뭐야? 그냥 수박만 겉핥기 하다가 끝났다는 거 아니야 복습을. 근데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애도 있어. 쌤 위에서 읽은 이 내용이 밑에 이거랑 연결돼요? 막 이런 거. 그럼 얘는 조금 더 들어간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애도 있어. 근데 진짜로. 그럼 내가 걔한테 뭐라 하냐면 와 너 지금 복습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해라 라고 얘기해. 그래서 만약에 복습을 하고 나한테 와서 질답을 했는데 질의응답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칭찬을 했으면 너네 잘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혹여나 개인 질문 하셨을 때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이 그대로 가는 이유가 너네가 그냥 공부 양만 늘렸기 때문이야. 공부 양만 늘리시면 안 되고요. 잘하셔야 돼요. 능력 시험이야. 알겠죠? 능력이라서 너네가 무조건 머리가 좋아야 돼. 똑똑해져야 돼. 근데 그 똑똑해질 수 있는 시험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거 너네 얘기했나? 그 대학 들어가는데 수시랑 정시 나중에 취업할 때 삶의 질 달라진다 내가 얘기했니? 그거 너네가 이제 차원이 달라. 진심. 정시 출시는요 공무원 시험 6개월 7개월 만에 끝내고 나가거든. 조용히 나가. 근데 수시 출신 애들이 지금 아직도 시험 못하냐고 허다해 내 친구 중에. 알겠죠? 똑똑해지라고요. 너네 애초에 이거 똑똑한 사람들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니네가 고른 거야.
니네가 고른 이유는 딱 하나지 않아?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뭐 하셔야 되냐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 써오라고 한 거고, 그래서 플래너 쓸 때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야. 니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인강 좀 그만 듣고 그냥 고전 시가 같은 것도 그냥 간단해. 고전어 읽고 그냥 읽을 줄만 알면 돼. 좋다가 나왔어, 고전 시가. 근데 그걸 아주 좋다 이러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알겠지? 깨끗하다라고 알고 있는 거, 그거 알게 하는 게 인터넷 강의의 역할이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한테 어떻게 글을 읽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그럼 니네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 오늘 새로 온 친구도 있으니까 여길 가렴. 그리고 니네가 판단해봐. 끌고 내려와 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 내가 가르쳐준 거 맞는지 확인하라고요. 너네 판단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고력을 길러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형들은 절대로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너네 여기 문제풀이 소요 시간에다 분초 쓰라고 하지. 안 하잖아. 이거는 압도적 1등급 애들 뭐 하는 거냐면 감각 유지할 때 하는 거야. 너네는 이거 감각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정확하게 못 읽으니까 틀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기본 유형에서 줄이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전략도 알려주고 스케줄 다 알려줬잖아. 몇 번부터 풀어라. 효진 그거 들었어? 강의? 몇 번부터 풀어라 그런 거. 너 그거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연습하는 거 하나도 의미 없어.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거 거기서 하라고. 그거 30분 이내로만 들어오면 돼요. 30분 이내로 들어왔는데 7번 연속 스트레이트 57점 맞았고 딕테이션에 흠결이 없다. 그럼 끝. 그럼 수능 때 눈 감고 풀어도 다 맞을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1등급 갈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국어도 마찬가지야. 혹여나 국어 하시는 분들 화작 내지는 언매 여러 데서 시간 줄이라고요. 화작 언매 플러스 문학에서 시간 줄이고 비문학은 시간 줄이지 말라고. 수학도 마찬가지. 2, 3점 빨리 풀라고. 4점짜리는 천천히 풀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자이스토리 4점짜리 못 풀어서 쫄아가지고 다시 인강으로 돌아가고 학원으로 가시는 분들 사교육의 그 악마 같은 속삭임을 당하는 거야. 니네가 돈 내고 니네가 제대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놀아나지 말고 니네가 주체적으로 생각해. 수학 4점짜리 맞으려면 난 딱 하나라 봐. 그거 끈질기게 혼자 생각해서 풀어내는 놈이 이기는 거야. 진짜 놀랍게도 그러면은 그 문제 절대 안 틀려. 알겠죠? 공감하는 눈빛이 없는 걸 보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해봐. 한 문제 잡고 정답이 10%래 20%래 틀리겠지 당연히. 틀리면 좀 어때? 10% 20%인데.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고민해 보시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틀렸다 하고 공부하면 되잖아. 그리고 외워. 그럼 정작 진짜 안 되겠으면. 이해됐습니까? 개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개념 안 된다는 건 다 개소리야. 알겠지? 그냥 너네 영어도 개념 다 알잖아. 근데 니네가 못 읽었던 게 뭐야? 관계대명사 하면 뒤에가 불완전 이러니까 못 읽은 거 아니야. 알겠죠? 개념을 간소화하라고. 됐지?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었던 조언이 이겁니다. 니네가 원하는 게 이거죠? 모의고사 수능이 달라야겠지? 그지? 그러려면 능력평가답게 공부하시라고요. 그리고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10월 모의고사 전까지 한 번에 1등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럼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10월 이내에 모의고사에서 어떤 괄목적인 뭔가 성과가 있어야 돼. 점수가 아니라 딱 이렇게 맞는 거 보면 딱 그 느낌이 있거든. 뭐 3등급이어도 다 같은 3등급이 아니야. 예를 들면 막 비문학은 다 맞고 막 이래. 그럼 얘는 1등급 될 가능성이 없지. 뭐만 건드리면 되니까. 문학만 빨리 미친듯이 훈련시켜주면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너네 시험지 버리면 안 된다. 3, 4, 6, 7, 90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알겠지? 그리고 모의고사 내에 괄목적인 성장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수능 때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둘 다 맞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1등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제발 니네 대학이랑 짝사랑하지 말라고. 짝사랑은 필연적으로 실패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만 그 학교 좋아하지 말고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당당한 무기를 갖추라고요. 알겠지?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지? 그럼 너네가 그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거는 어디서 비롯된다? 스스로 복습하는 거. 그러니까 너네 복습 체크할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써준 거 읽지 말고, 효진도 알겠지? 오늘 꼭 들어. 그냥 내가 써준 거 고지고대 읽지 말고, 잘 안 되겠으면 어려운 거는 두세 번 정도 그렇게 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니네가 해보라고. 그러고 체크해. 알겠지? 절대 내가 준 거 수동적으로 받아먹지 마. 단어 빼고. 알겠어? 다 이해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6번 봅시다. Aged mind in conservative aged body. 너네 이거 하지 않았냐? 18년인가 19년에 대표 단어 중 하나였다고. 이거 뭐였죠? 이거지. 그래서 in concert with는 저거랑 비슷해. 뭐뭐와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fail이 뭐야? 실패하다지. 근데 on 붙었으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unfailing은 틀림없는이라는 뜻이야.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겁니다. unfailing. 그래서 aged mind, conservative aged body. 그래서 나이 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꼰대식 마인드. 꼰대식 마인드는 뭐와 함께 일어난다? 나이든 신체.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으면 나의 그 신체도 노화하고 정신도 노화한다는 거야. 그게 불변의 진리래. 그럼 우리는 다 나이 들면 꼰대가 된다는 거죠. 너네 꼰대가 제일 싫지 세상에서. 꼰대 하잖아, 그지? 나도 아직 그럴 나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다 꼰대가 됩니다. 알겠죠? 살아온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꼰대가 안 될 수 있겠어? 그지? 그래서 1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은 no change from past to present. 과거에서 지금까지 from A to B. 뭐뭐에서부터 뭐뭐까지.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1도 없었다. Social images of old age.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3번 no country for old men.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거 그 영화 제목이거든. 그래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말은 뭐야? 노인들을 대우해주는 곳이 없다. 그래서 age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무슨 뜻? 차별. 외웠죠? 그래서 나이 차별. intensify 무슨 뜻? 그래서 intense가 뭐야? 김정은. 뭐라고? 김정은. 긴장? 네. 컨텐스. intense는 강렬하냐. 그러니까 거기에다 5 쳤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강렬하게 하다. 그러니까 고조됐다는 뜻. 그러니까 나이 차별이 더 심해졌다고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합성어의 원리 이해하시면 되고요. What makes the elderly? 자, the elderly 무슨 뜻이야? 중딩 때 했죠? 더 플러스 형용사. 뭐뭐 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 원리는 뭐냐면 기왕 나온 거 관사 얘기 좀 해줄게. 너네 사실 영어에서 관사가 제일 중요해. 관사 어는요 원에서 온 말이고요. 어는 대에서 온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부정관사, 정관사를 하잖아. 정한 거 얘기하는 거고 정하지 않은 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는 원이잖아. 근데 너네가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럼 거기서 찔끔이라 했잖아. 찔끔이라고 하면 되잖아. 뷰랑 레벨은 조금이 아니라 찔끔이야. 그러니까 없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수준인 거야. 삼다수 생수병에 물 한 세 방울 있어. 그거 뭐 마실 수 있는 수준이야? 있긴 한데 사실상 없다고 보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너네 그래서 삼다수에 물 그냥 세 방울만 있으면 아니 뭐야 물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뭐 하라고 했어 그거. 부정어 처리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지? 독해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뷰랑 리드는 애초에 조금 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little Indian boy가 뭐야? 쬐까나 인디언 보이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왜 갑자기 어가 붙으면 왜 뜻이 갑자기 확 변하냐고요. 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I'm student라고 하면 너네 잘못 얘기하는 거야. I'm a student라고 얘기해야 돼. 기본적으로 영어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은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걸 구분해야 돼. 명사를. 눈에 보이는 명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를 구분한 이유는 딱 하나야.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팔아야 돼서 그래. 그래서 얘는 관사했음이 다른 유럽 언어보다 더 발달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펜슬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펜인데 그게 내 눈앞에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어를 썼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펜슬이 지금 효준이 딱 저 필통 잠깐만 좀 볼래? 필통에 지금 펜이 이렇게나 많지. 이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펜 이러면.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펜은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I'm a manager of this cafe라고 하면 내가 뭐라 했어? 나는 이 카페 매니저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매니저는 여러 명이 일단 있다라는 거라고요. 관사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a little, a few는 조금이라는 뜻이 왜,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뜻이 왜 그러냐면, 찔끔찔끔 있는 애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그러면 애초에 전제 조건이 뭐야? 이미 거기에는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little, a few 하면 이 정도 느낌인 거야. 이 정도 있어야 a little, a few인 거야. 근데 여기에 진짜 한두 방울 있지. 그게 few라고. 그러니까 a few라고 하면은 여기에 한두 방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라는 얘기야. 애초에 기본적으로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가 갖는 의미가 그거라고. 여러 개 중에 하나다. 알겠죠?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어떤 거냐면 집단을 하나로 보는 거야. 집단을 아예 하나로 통칭하는 게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뭐뭐인 사람들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he diseased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diseased가 사망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고, 너네 이거 17년 수능 어법 문제 나왔어. 수일치.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인 걸 모르면 털리게. 정답이 그때 5, 60% 나왔거든. 어이가 없죠? 진짜 그렇게 나왔다니까? 17년도 수능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플러스 형용사 꼭 기억해. 알겠지? 그래서 노인들을 decline이 뭐야? 쇠퇴하다. 감소하다지. 그래서 너네 어떤 제안서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덮어놓고 내려놓는다 해서 decline이 거절하다는 뜻도 있어. 너네 뭐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하면 declined라고 그래. 그거 보통. 알겠지? 거절하다, 감소하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요. 왜냐면 이거 너네 거기에 자주 나와. 목적 문제 18번. 알겠죠? 자, 그래서 강퇴하는 이유, being left out socially, 사회적으로 뭐해? 소외됐다라는 뜻이죠. 버려졌다. 5번 not disabled but differently abled. disabled이 뭐야? 뭐라고? 자기 너네 이거 능력고사에 나올 텐데. inability, disability. 이거 했지? 나왔지? 뭐 이건 뭐야? 무능력. 이거는 자기 inability는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그냥 내려놓는 거야. 이게 inability야. 알겠지? 근데 disability는 뭐야? 진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내가 화가가 되고 싶은데 팔다리가 없어. 그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disabled가 뭐냐면 장애인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4km 달리기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안 되죠. 노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노인이 알고 보니까 60살까지 은행장이었어. 그 사람한테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을 시키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시키지 말라는 뜻이야 이거. 알겠지? 그래서 new faces of old age. 그래서 노인 세대의 새로운 얼굴. 그지? 봅시다. 자, from the late 19th century on. 자, 19세기부터요. 19세기 후반부터 the dullness found in the senile, their isolation and withdrawal, their clinging to the past and lack of interest in worldly affairs were characteristically represented as the symptoms of senility, the social shame of the inevitable deterioration of the brain. 길죠? 흐름이 기니까 어떻게? 왜 긴지를 봐. 알겠지? 19세기 후반부터 dullness, 아둔함, 우둔함,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근데 그 멍청함이 발견이 되는데요. 더 플러스 형용사네. the senile 뭐야? 쇠퇴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능력이 나이 들어서 노화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그 아둔함은 그들의 고립과 머뭇거림, withdrawal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물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내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뒤에 뒷걸음질하는 게 withdraw. 알겠지? 그래서 클링이 뭐야? 클링. 너네 여기에 막 먼지 붙들지? 그거 다 클링이라고 하면 돼. 알겠지? 붙드는 거니까 어때? 집착하는 거죠. 클링 투는 뭐만 달라붙다. 그러니까 뭐에만 집착하는 거야? 과거. 내가 옛날에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럼 우리 꼰대라고 하죠. 나 때는 말이야 그거. 그지? 그 얘기야 저거. 그리고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worldly affairs. worldly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affair 일들에 있어서 관심이 없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관심 있다는 거야. 세상에 관심 안 둔대. 그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주어 나열하는 거야. 콤마로. 알겠지? 콤마 이렇게 쭉 여기까지.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s 뭐로써 표현이 된다. The symptoms of senility. 그래서 노쇠라고 할게. 노쇠함의 대표적 증상이래요. 그리고 이 짝대기가 내가 뭐라 했어?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너네가 senility를 뒤에서 설명하는구나. 근데 뭐라고 설명했어? 사회적으로 수치래요. 불가피한 지능의 감퇴. 불가피한 지능의 감퇴로 인한 사회적 수치래요. 그래서 어른들 너네 유튜브에 보면 어르신들 누구한테 욕하고 그런 거 좀 눈살 찌푸려지는 영상들 본 적 있을 거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저 노인네 나이 먹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지금 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Following World War II,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Academic Discourse 뭐야? 담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주류를 이뤘다. 그게 뭐냐? 뭐에 대해서? Aging typically represented these as the causes of senility. 그래서 노쇠의 원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대표되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노쇠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학계에서도 인정했다는 거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됐지? 자, 그 다음에 the location of senile mental deterioration was no longer the aging brain, but a society that through involuntary retirement, social isolation, and the loosening of traditional family ties stripped the elderly of the roles that had sustained meaning in their lives. 자습서에 달려있는데 잘 봐. 한 문장 살벌하죠. 일단 이거 낸 이유는 일단 하나. 내가 거기다 뭐 해놨어? 효진이 혹시 이거 알아? 이거 뭐야? 뭐일 것 같아? 본 적 없어? 있어?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이거 되게 중요해. A가 아니라 B다. 왜 중요하다 했어? 이건 누구? 필자의 주장 A야 B야? B. A는 뭐일 때가 가능성 제일 많아? 대신은 필자와 반대되는 생각. 그치? 그러니까 뭐가 답이야? 사회. 마스터키 어디야? 저기죠? 네, 마스터키 여기다 잡진 않을게. 자, 왜 그러냐면 이따 얘기해줄게. 자, senile mental deterioration. 정신적으로 노쇠하는 거의 그 위치. 그러니까 어디서 노쇠하냐 이거지. 그게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노화하는 뇌가 아니래. 그러니까 막 늙어가지고 막 못되게 굴고 그런 거 있지. 좀 이상하게 구는 거. 그게 머리가 감퇴해서 지능이 감퇴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만든대. 생각해본 적 없는 주제죠. 이거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계속 더 이슈될 것 같지 않아? 너네 노인 빈곤율이 대한민국의 OECD 1위야. 노인이 빈곤한 비율이 전 세계 선진국에서 우리가 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1위야 1위.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박탈된 느낌이 강할 거잖아. 노인들이 그럼 앞으로 더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거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거든. 너네 내가 한국지리를 배우면 거기 인문지리라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뭐 배우냐면 대한민국 인구의 변화, 산업의 분포의 변화 막 이런 거 배우거든. 10년 전에 배웠어. 내가 2011년까지 그러니까 11년에 한국지리를 시험을 본 거잖아. 지금 10년 지났죠. 10년 전에 우리가 202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즉 16세부터 65세의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했거든.
그냥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 나도 니네랑 나이 똑같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도 아직 좀 멀었네 했는데 벌써 20년 끝났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미친 정신 나간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냐면 인구가 줄고 있어. 총 인구가 줄고 있다고. 나 고등학생 때 우리 4,800만이었어. 근데 지금 5천만이잖아. 늘었죠, 200만. 근데 이게 줄고 있다고요. 근데 줄고 있는데 노인들 인구는 안 줄어. 늘어나고 있어. 우리 지금 그때 그래서 내가 뭐라 배웠냐면 고령화 사회라고 배웠거든. 10년 전에. 근데 이제 너네 교과서 바뀔 거야. 초고령 사회로. 근데 일본은 인구가 1억인 채로 초고령 사회가 됐고 그리고 세계 GDP 3위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도 되기 전에 이미 10년 전인데 이미 들어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직업 선택할 때 실버 관련된 거 직업 고르신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 그리고 이런 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노인들이 지능적으로 감퇴하는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그 사람의 지능의 감소 때문에가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답의 핵심이지. 그리고 나서 잘 봐. 이거 된 뭘까? 소사이어티의 동격이려나? 뭐지? 된 나오고 그 다음에 스루가 나왔네. 스루 품사 뭐야? 전치사 주어 역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주어가 없어요. 명사가 없어. 여기 있지. 관계사가 영어로 R이거든. 그래서 관계절의 동사다에서 RV라고 할게. 자, 여기 있죠. 이거 뭡니까? 콤마 삽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는 R로 할게. 그리고 관계대명사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관계대명사는 대문자 R이라고 할 거고요. 접속사는 나 접속사 영어 까먹었다. 컨정션이고 C 앞으로 C라고 그럼 뭐랑 겹치네? 이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어쨌든 관계절, 그지? 관계절이니까 동사 여기 있죠. 이거 삽입구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사회가 그런다. 근데 그 사회는 이렇게 해. 그 사회는 뭐를 거쳐서 비자발적인 은퇴, 그러니까 명퇴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의 유대, 느슨해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립이 뭐야? 빼앗다는 뜻이야. 앗아가는 거, 뺏어가는 거를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사실 스트립이 발가 벗기다는 뜻이야. 발가 벗기다. 그래서 너네 그 스트립쇼라고 그러잖아. 발가 벗고 추는 춤. 그래서 스트립이 발가 벗기는 거니까 뭐야? 다 뺏어버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원래 핵심 뜻은 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다. The elderly, 노인들. 근데 잘 봐. strip 예전에 특히 deprive 뭐였지? 박탈하다. 그래서 deprive A of B라고 하잖아. of는 뭔가 분리 박탈의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 뭔 뜻이냐면 A에게서 B를 뺐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노인들한테 of 이하를 뺏는다는 뜻이야. 역할을 뺏어가 버린대. 근데 그 역할은 유지해줬다. 그들의 인생에서의 의미를. 그래서 그런 거 있어. 대기업 상무 막 전무까지 하시거나 은행장 하시다가 은퇴해서 이제 소일거리로 주유소 같은 데서 이렇게 알바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박탈감을 엄청나게 느끼신대. 자기 원래 사회적 위치가 너네 우리나라 대기업의 상무 전무가잖아. 그거 대한민국 0.1%거든. 진짜 말도 안 되는 권력이야. 내가 옛날에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아빠가 삼성 그 뭐지 배 만드는데 삼성중공업 전무셨거든. 만났는데 확실히 대한민국 대기업의 임원들은 달라. 좀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지위를 누리시다가 은퇴당하는 거잖아. 결국은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신대. 기본적으로 그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그 얘기야. 이거 다 박탈해버린 거야. 그 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를 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히 크겠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기력이 쇠하는 거야.
자, when elderly people were deprived 또 나왔죠? 이건 수동태니까 뺏긴다. 그래서 뺏기면 이러한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그게 when they became increasingly isolated and were cut off from the interests and activities that had earlier occupied them. occupy가 차지하다지. 그들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어렸을 때. 그 행동과 흥미에서부터 잘려나갔다. 그러니까 cut off, 고립되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그들의 mental functioning은 deteriorate. 무슨 뜻? 악화하다 내지는 악화시키다.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돼. 그래서 이거 발음 잘 봐. deteriorate. 이거 아마 능력고사 있었을 거야. 그래서 악화되었다. 안 좋은 뜻이죠. 그래서 나는 어디다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답의 근거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여기다 잡은 사람도 맞아. 오히려 여기다가 하려다가 내가 여기다 한 게 여기가 선지랑 정확하게 1대1 매칭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 한 거야. 만약에 여기 마스터키 잡으신 분도 맞습니다. 알겠죠? 골드 처리된 정자. 특히 어디? 요거.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마스터키로 본 사람들을 더 높게 사고 싶어. 왜냐면 저기서 함축적인 추론을 이해했다는 거고 not A 덧비의 논리 구조를 간파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기다 마스터키 써있으면 잘 하신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 다 보면 뭐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잘려나갔을 때 기능이 쇠퇴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decline이 뭐랑 연결돼? deteriorated. 그 다음에 left out socially가 isolated, cut off from the interests and activities에서 연결되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거 틀린 사람 꽤 있네. 마스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못 잡았다는 거야? 저가 좋아하는데. 자반 틀렸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효린이 어디 잡았어? 그 지문을 좀 전체적으로 잘못. 그럼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네 주제 10번부터 12번이 이거보다 앞서가잖아.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소재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틀린 사람들 반성하시고요. 이거 연결 잘 하십시오. 특히 나데이 법비. 여기는 나데이 법비만 연습하셔도 나는 반 이상 먹고 들어가자고 생각해야겠지. 됐죠? 자, 그러면은 근거를 잡아. 이거 근거 별로 없네. senility 키워드죠. shame이래요. a society 이게 답의 근거죠. 필자의 주장과 상관관이니까 동그라미 처리해볼게. 그래서 여기는 다 부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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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어. 그래서 이거 싹 다 이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뇌가 아니라 사회가 노인을 쇠약하게 부정어로 소재 인식하셔야 돼요. 알겠지? 얘도 부정어 산더미네. 자, 다 된 사람 7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6번 3번 한 사람. 2번 한 사람. 표현이 몇 번 했어? 완전 안 나갔어요, 그럼. 자, 3번 한 사람은 난 뭔지 알아. 디스크리미네이션 보고 풀었을 거야. 아니야? 맞아요. 그치? 차별. 왜? 안 좋은 얘기하는 거 같으니까. 키워드 너 소재 잘못 잡은 거야. 노인이 아니라 뭐야 소재? 그 노세 약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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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진이는 아까 2번 했다고? 네. 너는 그 노체인지를 요걸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부정어로 노체인지. 아, 변함없이 꼰대구나 노인은. 상상의 나를 펼치신 거죠. 그죠? 너 그렇게 풀었지? 그러니까 노인이 키워드가 아니라니까. 누가 키워드라고? 사회. 사회 없으면 답 아니야. 알겠지?
너네 다 왜 틀리는지 알겠지? 내가 이 교재가 왜 트렁크야?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기둥이죠. 기둥이 있어야 그 나무 가지고 또 생기는 거고 나뭇잎도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얘는 딱 한 권이야. 근데 브랜치는 나뭇가지처럼 그래서 내가 세 권으로 만들 거거든. 그지? 얘가 왜 중요하냐면 중심 내용을 못 찾는다는 거야. 너네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사회가 핵심 소재인데 노인으로 가니까 2번, 3번 하고 있죠. 5번도 마찬가지고. 그치? 중심 내용 잘 잡아야 돼.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추천이 뭐냐면 너네 그래서 복습할 때는요 사실 앞에는 뭐만 보면 되냐면 여기만 보면 돼. 이것만 연습해. 그리고 해석이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 있지. 그냥 그것만 문장 연습만 하는 거야. 사실 너네가 1, 2등급을 가고 싶으면 어디를 열심히 하셔야 되면 여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의 주제 니네가 니네 힘으로 찾아야 돼. 그리고 중심 내용 찾는 문제는 쉽죠. 왜? 여기가 중심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가 쓴 중심 내용이 주제가 앞에 있는 선지랑 정답 선지랑 일치한다. 그럼 제대로 읽은 거야. 그거 연습해봐. 알겠죠? 그래서 글의 주제 내가 일부러 안 하잖아. 시간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사실 너네 중심 내용 찾는 거죠. 주제 쓰는 게 더 제일 중요합니다. 너네가 지문을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되니까 글을 못 읽는 거야. 이거 안 되면 국어 비문학 끝입니다. 해결 안 돼. 그러니까 국어 비문학 하지 말고 여기서 그거 해. 짧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비문학을 하지 말고 차라리 국어 문학 내지는 언매 화자 위주로 하시고요. 비문학에서 필요한 논리 사고력 연습은 여기서 일단 해. 알겠지? 안 늦었어. 괜찮아. 6월부터 해도 돼. 비문학. 알겠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차분하게. 내가 왜 영어 이것만 하겠어? 너네 이해됐어? 그냥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해. 알겠죠? 7번 봅시다. ongoing 무슨 뜻? 지속적인, 나아가다. 지속적인 challenges, 난관, 어려운 점. In sports, 스포츠에서 racial and ethnic issues, 인종적인 문제, 그지? 뭐 우리나라도 지금 스포츠계 난리 났죠. 그 학교 폭력 때문에, 그지? 그래서 1번은 어쨌든 스포츠에 있어서 지속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인종적인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스닉 하니까 갑자기 에스닉이 인종이라는 뜻이죠. 에스닉은 뭐야? 윤리. 그래서 윤리와 사상하시는 분들 그거 그냥 에스닉스야 이거. 알겠지? 윤리가. 그래서 혼동을 조심하시고요. 2번 racial and ethnic. 그래서 내가 자꾸 발음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저거랑 똑같이 생겼지. 만약에 니네가 여기서 인종과 윤리적인 문제라고 했다 치자고 망하는 거잖아. 완전 엇나가는 거잖아. 그치? 교수님들 그거 노력 너네 비슷한 단어 쓱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 낚이려면 발음을 제대로 하셔야 돼. 쟤는 ethnic인데 얘는 ethnic이잖아. 그치? 그래서 인종적인 injustice 불평등, 부당함 스포츠에서 cause and effect 무슨 뜻?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몰랐으면 써놔. 인과관계. 3번 history of racial and ethnic diversity in sports. diversity 무슨 뜻? 다양성. 스포츠에서 인종적 다양성의 역사. 4번 all for one, one for all. 이거 축구에서 많이 쓰는 건데 모든 사람들은 팀을 위해서, 팀은 모두를 위해서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 그거 얘기하는 거야. 팀 스포츠 정신. 그래서 the power of team sports. 5번 cooperation lies. 협력은 놓여 있다. 어디에? 스포츠맨십의 중심에. 그지? 스포츠 얘기하는구나 하고 넘어오면 돼. 2번 한 사람. 오케이. 딱 걸렸죠? 너네 다 뭐 보고 푼 거야? 이거 보고 푼 거야. injustice. 아니야? 맞지? 왜 이거 안 봤어?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인과 결과 찾아봐 그럼. 안 나올 텐데. 알겠죠?
내가 지금 주제랑 제목에서 맨날 하는 거 내가 이거 묘지에선 안 했지. 묘지에선 그냥 빨리 읽고 그냥 넘어가자. 아 이런 얘기 하는 것도 하고 넘어갔는데 주제랑 제목은 왜 꼼꼼히 하나씩 다 읽죠? 니네가 안 꼼꼼하게 읽어서 틀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시간 여기서 줄이지 말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너네가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읽어서 정확하게 대줘야 돼. 안 그랬으면 내가 자꾸 이거 선지 몇 번이랑 대응 대조 이런 거 왜 하겠냐고. 알겠지? 그래서 마스터키도 확실히 연결되는 거에서 찾아주는 거야. 일부러. 알겠죠? 자, regional and ethnic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re better today than in the past. 당연한 소리죠. 미국에서 인종 관계가 훨씬 더 나아졌다. 오늘날 과거보다. 야, 60년대까지는 흑인 버스에 못 탔어. 흑인 따로 타는 칸이 있었어. 60년대까지. 50년 전이야.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너네 막 그거 배울 텐데 고2 때 막 몽고메리 어쩌고저쩌고 그거 할 텐데 흑인들 버스에 못 타게 해가지고 막 그거 교과들 나오는데 고1 때 엄청 맞았죠. 지금 그렇게 하면 맞았죠. 근데 작년에 뭐 있었습니까? 조지 플로이드 사건. 흑인들만 막 무력으로 막 어떻게 한다, 그지? 갈 길 멀죠. 여전히.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시아인들 차별 많이 당하죠. 유럽 국가에서 니네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지? 그러니까 아직 갈 길 멀지. 근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지금 낫대. 나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너네 인종차별 되게 은은하게 하잖아. 막 이렇게 눈 찍고 이런 거는 유럽에서는 잘 안 하고 걔네는 이제 막 지나가는데 얘 동양인 지나가잖아? 그럼 뒤에서 막 원숭이 소리 내고 은근히 기분 나쁘게 그러면 진짜 나중에 유럽 가보세요. 자, 하지만 many changes are needed. 많은 변화가 근데 필요하대. 기선제압 했으면 좀 끝날 것 같지 않니? 근데 많은 변화가 여전히 필요해. 스포츠가 뭐가 되려면 inclusion. include가 뭐야? 그러니까 inclusion은 포용. 그 다음에 and fairness 공정. 포용과 공정의 모델이 되려면 여전히 할 게 많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the challenges today are different. 오늘날의 난관들은 다르다. Once faced 20 years ago. 20년 전에 했던 거랑은, 그지? And experience shows. 그리고 경험이 말해준다. 그게 뭐냐면 when current challenges are met. 오늘날의 난관이 충족이 되면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 is created. 만들어질 거고 그 상황 안에서 새로운 난관이 일어날 것이다. 해결하면 또 나오고 해결하면 또 나온다는 뜻이네. 됐죠? 자, 몇 번? 1번. 너네 어떻게 한 거야? 여기 그냥 쌩까고 쓱 지나간 거야. 틀린 애들. 그죠? 해석 안 되는데 그냥 쓱 하고 지나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네 솔직히 이게 의미가 없어. 뭐 안 하면? 정확하게 해석 안 하고 가면. 알겠어? 내가 막 맨날 이런 거에서 막 뭐 하니까 막 뭐가 있어 보이잖아. 너네 이거 솔직히 하나도 쓸데거리 없어. 뭐 안 하면? 정확하게 해석하고 안 내려가면. 그래서 시간 오래 걸려도 되니까 제발 정확하게 해석해. 알겠어? 알겠죠? 그래서 3등급 이하는 여기가 중요해. 2등급 이상은 여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가 중요하다 한 얘기는 니네가 1, 2등급 받고 싶다며. 니네 여기 1, 2등급 맞으려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려면 여기가 중요한데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여기가 마스터 돼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구문독해 열심히 하라고요. 다시 할게. 도전은 오늘날의 도전은 다르다. 20년 전과의 것들과는. 그리고 경험이 보여준다. 그 경험은 20년 전에 이거 얘기하는 거지. 축적된 사람들의 경험, 노하우가 말해준다. 현재의 난관이 충족이 되면 아니 살기 좋아졌다며. 근데 왜 그것도 작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태가 왜 이러느냐고. 그럼 그 Black Lives Matter 이거 BLM 운동.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존중해야 된다. 이 운동이 왜 일어났냐고요. 그것도 작년에. 그지?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고요. 새로운 게 나오니까 뉴가 온고인이랑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스터키라고요. 이 사람들 알겠죠? 왜 틀렸어? 해석 안 하고 그냥 DB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부정이다. 2번이네. 이건 보지도 않고. 알겠지?
4, 5번 고르면 이거는 좀 그래. 알겠죠? 이건 좀 그래. 그래서 2번 고르는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 왜 마스터키야? 끝났잖아. 그러니까 포획 샘플 나왔어. 너네 이거야. 잘 들어. 국어, 영어 동일이야. 예를 들어가 나왔는데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 알겠지? 특히 영어. 그러면 다시 올라가. 알겠지? 다시 읽고 와. 이렇게 되기 싫으면. 알겠어? 그래서 똑같죠. Once racial and ethnic segregation. 자, 인종 그 분리. 그러니까 흑인형, 백인, 너네 따로타 이런 거. 이런 게 eliminated. 완전히 제거됐을 때 and people come together.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함께 살게 됐을 때 they must learn. 배워야 한다.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마. 이거 논리 독해니까. To live, work, and play with each other despite diverse experiences and cultural perspectives.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문화적 관점이 있다고 한들 문제는 그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존중하고 배워야 된다는 게 문제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이게 안 되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게 아마 안 될 거야. 우리나라가 이게 아직 교육이 없거든. 그지? 너네 반에 다문화 가정 있어? 그 외국인? 외국 혼혈? 한 명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여전히 차별받고 그러지. 그거 생각하니까 좀 와닿죠. 그래서 meeting this challenge,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A commitment, 노력, 전념. 뭐에 대한 노력? Equal treatment, 동등한 대우에다가 핵심. 알겠죠? 이 논리 구조를 잡지 못한 채 그냥 너네 피상적으로 1번 내려간 거야. 그리고 부정어만 잡고 2번 간 거라고요. 1번이 지워지지도 않았을 텐데. 왜? 너네가 이게 키워드인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1, 2, 3은 그러니까 4, 5는 빠르게 지웠을 걸. 뭔 개소리야 이러고. 근데 1, 2, 3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요. 근데 3번은 아니라고 했을 거야. 히스토리가 아닌 것 같으니까. 1, 2번 왔다 갔다 하다 틀렸을 걸? 문제 맞지 너? 자, 뭐 해야 돼? 배워야 된대잖아. 더 있다고요. 인종이 분리된 게 문제가 아니라 분리되면 뭐 하냐고. 흑인을, 동양인을 제대로 대우할 걸 배워야 되는데 라는 얘기야 이거 지금. 이거 쭉 넘어갈게 그냥. 이거 다 그 얘기야. 잠깐만. Learning, understanding, and determining, 쭉, and supporting 하고 끝나죠. 그지? 나는 여기서 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냐면 문장 구조 겁나 길게 해가지고 얘네 못 읽게 해버려야지 라고 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키 잘 잡으셔야죠. 혼란된 거죠. 알겠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얘네도 필요한데 아직 할 일 많네 라는 걸 못 잡고 너네 그냥 다 뭐해? 여기서 부정적인 것만 다 고르고 2번 간 거야. 알겠지? None of this easy. 이 중에 쉬운 거 하나 없다. 쉬운 거 하나 없다는 건 챌린지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challenges are never met once and for a time. 마지막 좀 잘 읽지. 그럼 1번인데. 왜? 충족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온고잉이잖아. 그치? 아니면 마지막이라도 잘 읽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한 겁니까? 안 읽히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던진 겁니다. 이거. 그냥 너네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돌아갈 용기가 안 나. 왜? 그럼 시간 아까울 것 같거든. 왜? 니네 어떻게? 여기서 억지로 니네 상상의 나를 펼치기 시작해.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판단합니다. 니네 맨날 그래. 국어가 그럴걸? 국어도 비문학 지문 이따 시면 하잖아.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데 니네 선지에서 뭐지? 이러고 있어.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멍청하죠. 근데 니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 판단하셨어야죠. 알겠죠? 마스터키만 찾아. 알겠지? 맞았는데 여기가 M이 안 써있다. 그럼 그것도 문제야. 알겠죠? 연습 방향 뭔지 알겠지? 근거 잡고 집에 갑시다. 챌린지가 키워드야. 자, 오늘 니네 공부 학습 포인트 뭔지 알지? 네모를 잘 치셔야 돼요. 알겠죠? 네모가 겁나 다르대요. 새로운 게
생긴대요. for example이니까 같은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그리고 여기 흐름 유지 흐름만 유지했으면 됐지. 계산 잘 해볼게. 오늘날의 인종 문제는 스포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안 쓸게. 그냥 인종 문제만 쓸게. 옛 것과 다름, 즉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시는 내용 흐름 유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new에서 플러스에서 never mac까지 가서 여기서 너네가 뭐 해야 돼? 지금 안 나오네. 이거 원래 빨간색이야. 이거 빨간색으로 써야 돼. 빨간색이 없어서 빨간색으로 추론하셔야 돼요. 선지 1의 온고잉과 대응시켜야 돼. 됐지? 다 쓰셨죠? 오늘 거 쉽지? 오늘 건 지문이 좀 쉬웠습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제목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숙제만 고지하고 집에 가자. 자, 다음 단어 외워보고 승기는 오늘 거 다시 외워. 얘들아, 단어 있잖아. 지금 51부터 60으로 돼 있는 애들만 잠깐 들어. 그게 아마 둘이 범진이랑 그다음 채연이랑 승기는 51, 52를 외우잖아. 그런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53부터 62가 뭐냐면 수거. 그 부동사. 그거 하지 마. 이거 나중에 수능 임박했을 때 할 거야. 그래서 너네 51, 52 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건너뛰면 되냐면 63, 64, 65를 하면 되는데 너네 예습지에 거기 써 있어. 알겠지? 그거대로 외워오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업에서 다음 5대2 그래서 6부터 10 외우면 되고 알지? 26부터 30인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와야 되거든? 뭔 말하는지 알지? 6월 평가원 거 기본 유형 연습하고 시간 재고 디테이션 한 다음에 채점하시면 돼. 알겠지? 7월 거 했어? 다음 주 확인할게 화요일날. 그리고 얘들아 제목 오늘 7번까지 했지? 7번까지 일단 5번은 꼭 해와. 그리고 나 화요일날 숙제 검사할 거거든? 근데 안 돼 있으면 나 이제 그 복습도 나머지 공부 시킨다. 하기 싫으면 제때 해. 알겠지? 그리고 10번이 아니라 12번까지요. 알겠지? 자, 그래서 12번까지 문제 풀고 제발 마스터키 좀 찾아와. 알겠죠?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봅시다.